미국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IPEF를 출범시킨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IPEF 출범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해당 일정을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많은 대화를 해왔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IPEF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분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과 우방국을 모아 설립하는 경제 협의체입니다. It's going to focus on building agreements with Indo-Pacific partners and one developing a modern digital economy.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는 건 확실해 보이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도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IPEF가 출범하면 참여국들이 후속 회의를 열어서 안정적인 공급망, 친환경 미래산업, 부패 방지 같은 주요 의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경제 분야로 견제 수위를 높이자 중국은 벌써부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제 박진 외교장관과 첫 영상통화에서 한중 관계가 멀어지는 부정적인 움직임에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IPEF 출범에 선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이적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는 IPEF,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어쨌든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협의체라는 건데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이 경제, 구체적으로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부패 방지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급망 문제가 크게 드러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는 취지로 미국이 제안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같은 품목이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가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미국은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만들어서 중국 견제에 나선 바 있고 이번에는 경제협의체도 추가로 만들어서 이중으로 견제 수단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한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당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IPEF 가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래서인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여러 차례 특정한 나라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고 또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의 중요한 품목 한 200여 개 정도 중에 60, 70개는 중국과 관련된 것이다. 또 협력의 기준은 실력인 만큼 중국과도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는 하겠지만 교역 상대국 1위인데다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인 중국 역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경제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곧 한미 정상회담, 네. 이 D코너에서 다루겠지만요. 경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네. 이름도 좀 길고 어려운데 어떤 겁니까, 이게? IPEF.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이 주도했던 RCEP에 대응해서 한국 같은 반도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핵심적으로 끼워 넣은 이른바 무역협정에서 조금 더 나간 경제협력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특징적인 걸 어디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냐면 기존의 WTO 체제 하에서 우리가 자유무역하자고 맺었던 협정들은 대부분 전제 조건이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거든요. 예. 여기에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예. 다만 과거에 오커스나 쿼드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존의 안보 플러스 이제 경제까지 강화하는 좀 더 결속이 강화된 어떤 모임을 만들자는 건데 자유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회원국들 누가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입하는 나라들이 항목별로 동의할 수 있는 데는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약간 한 발 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이번에 미국이 중심이 돼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쪽으로 편을 조금 더 많이 모으고 싶다. 이런 의도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안보적 유대나 결속을 경제로 확대한다. 그러나 유연하게 한다. 더 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중국으로서는 반가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종전의 체제들이 중국을 이제 비단 안보적인 문제로 감싸고 있었다면 그 전선을 경제로 확대를 한다는 건데 이 전선 안에서 한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 있었던 반도체 회의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을 불러서 공급망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회의를 작년에 2차례나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그 회의가 소집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GM 같은 대규모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나 공급망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제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 길의 핵심적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라와 기업들을 소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운 스탠스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간밤에 환구시보가 보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타임스라고 환구시보의 영어 버전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를 가지고도 전선을 확장해서 우리를 감싸려고 하는데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는 취지를 애써 좀 평가절하하고자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여우와 심포도처럼 한국이 여기 안 갔으면 하는 의중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반가울 리는 없겠죠.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 노골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분열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관영 매체들도 중국 고립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 견제에 나섰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파키스탄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고 산업망 안정을 해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경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국의 IPEF 참여를 두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 기관지인 중국 청년보에는 바이든 정부에 의해 한국이 기존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국민의 이익은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왔는데 이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중국 국제문제평론가 류허핑은 한국의 IPEF 참여는 결국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韩国这一外交战略上的重大转变，毫无疑问也要付出它的机会成本，或者说是要承担一定的后果与代价。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언급됐는데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언급한 점 자체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첫날 대만 방공식별구역 상공에 군용기를 전개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